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 즐겁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반응들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되게 재밌게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고요.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다. 테이블이 있다라는 얘기죠. 스튜던트와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자, 스튜던트의 기본 키는 스튜던트 아이디고, 그리고 데파트먼트의 기본 키는 데프트 아이디이다. 그리고 스튜던트의 데프트 아이디는 데파트먼트의 데프트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키 FK다라는 정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QL을 실행하면 결과가 몇 건이 나오느냐 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보니까 이그지스트 문제예요. 이그지스트 문제는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메인 쿼리에 있는 프롬절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 결과에 나오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애만 세라는 뜻이에요. 카운트니까. 자, 그러면은 이 조건, 이그지스트 조건을 한번 볼까요? 데파트먼트 테이블에서 여기에 있는 이 웨어절은 왜 들어가 있냐면 exist든 not exist든 얘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어떤 아이디로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아까 포린키라고 했던 depth 아이디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정의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depth 아이디, 여기서 말하는 depth 아이디는 디파트먼트의 depth 아이디예요. 이게 3인 거. 그럼 얘만 나오는 거예요. 얘랑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데 뭘로 연결된다? 데프트 아이디로. 그래서 여기에서 3인애를 이그지스트니까 3인애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한 건밖에 없죠. 그래서 한 건이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가 not exist다. 예를 들어서 이게 not exist면 얘를 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건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exist와 not exist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다 길죠. 자, 테이블 1, 2가 있고 이 쿼리를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쿼리를 볼 때는 프롬절부터 보라고 했죠. 프롬절에 보니까 인라인 뷰가 들어가 있어요. 인라인 뷰를 그러면 알아야겠죠. 자, 그럼 인라인 뷰를 여기서 자르고, 그리고 여기서 잘라야 돼요. 자르니까 유니온이 있고 유니온 올이 있네요. 그러면은 테이블 1 얘를 다 출력을 해요. 다 출력을 하고 테이블 2와 유니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유니온은 뭐죠? 유니온은 중복을 제거해야 돼요. 중복을 제거하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얘와 얘의 중복을 제거하니까 얘랑 얘랑 같죠? 그리고 얘랑 얘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모양대로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고 정렬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정렬 AA, AB, AB 요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요 애와 이게 지금 요만큼이 이 결과죠. 테이블 B2의 결과와 같습니다. 내용과. 그리고 유니온 O를 하는데 테이블 1과 유니온 O를 한다. 그러면 결국엔 이 얘네 값이 이 밑에 가서 붙는 형태가 되겠죠. 두 건이. 그러면 유니온 O를 했으니까 그러면 총 6건의 데이터가 이 인라인 뷰에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룹 바이 콜1 콜2로 한다. 같은 것끼리 묶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개는 여기에 다 속하니까 그룹 바이라면 얘가 2건이 나오고 얘가 2건이 나오고 나머지는 한 건씩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예, 그룹 바이 했으니까. 카운트가 있네요. 카운트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1, 2, 2, 2, 1, 1. 그러면 정답은 자, AA, AB, AC, AD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3은 아니고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얘가 2, 2, 1, 1.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프롬절에 있는 거 먼저 데이터를 확인해서 써주시고 여기다가 써보세요. 이렇게. 예, 시간 많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써서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 하고 이렇게 결과를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올의 차이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23번. 다음과 같은 집합이 있다. 집합은 이 앞에서처럼 릴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테이블이라고도 얘기하고 집합이라고도 얘기한다 라는 거. 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집합이 존재할 때 A와 B의 집합 A와 B에 대하여 집합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C가 되는 경우, 이걸 두 개를 수행을 어떻게 했더니 얘가 돼. 자, 유니온은 뭐예요? 얘랑 얘랑 합쳐서 중복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가나 다라 마 바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유니온은 아니다. 디퍼런스 이것도 아니겠죠. 다른 걸 구해야 되니까 얘도 아니고. 자, 얘는 공통적인 거 인터섹션. 그래서 다라. 그럼 다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프로덕트는 뭐예요? 어떤 곱을 얘기하는 거죠.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과 같은 모델이 있는데, 자, 회원 아이디가 있고 회원 상세 정보가 있다. 기본 정보가 있고 상세 정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 얘도 10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회원 아이디 컬럼을 대상으로 회원 기본 정보 인터섹트 회원 상세 정보 연산을 수행한 결과의 건수와 두 테이블을 회원 아이디로 조인 연산을 한 건수는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공통된 거를 찾아서요. 얘랑 얘,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도 있다 그랬죠. 여기에 1, 2, 3, 4가 있으면 여기에도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건수와 조인을 했을 때 똑같은 걸 찾는 거니까 그 건수는 동일하다. 얘가 맞는 말이죠. 자, 회원 컬럼을 대상으로 유니온 올이 뭐예요? 그냥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으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게 유니온 올이에요. 이렇게 한 결과 건수는 회원 정보 전체 건수와 동일하다. 아니죠.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그리고 회원 아이디 컬럼을 대상으로 했을 때 accept를 하면 회원 상세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가 추출이 된다.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회원 아이디 컬럼을 대상으로 인터섹트를 했는데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회원 정보 유니온한 연산을 한 결과와 다르다. 같아야겠죠. 얘와 얘는. 얘도 어차피 중복을 제거하니까 유니온은. 그래서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동그라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인터섹트와 유니온 올, 그 다음에 익셉트 유니온 이런 것들의 집합 연산자의 어떤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5번. 다음 중 셀프 조인. 셀프 조인은 뭐냐면 같은 테이블을 두 번 조인하는 거예요. 같이. 자기가 자기와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한 테이블 내에서 두 컬럼 이상의 내부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부서 아이디가 1, 2, 3, 4인데 여기에 상위 부서 아이디, 상위 부서 아이디가 이렇게 한 테이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는 만약에 널이고 2의 상위 부서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다. 그러면 3이라는 부서는 2라는 부서가 상위 부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게 답이죠. 그리고 두 테이블에 연관된 컬럼은 없으나 조인을 해야 한다. 없는데 어떻게 조인을 해요? 네, 있어야 조인을 하겠죠. 그리고 두 테이블에 공통 컬럼이 존재하고
두 테이블의 연관 관계가 있다. 셀프 조인은 한 테이블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렸다. 2번 또 여기 이미 두 테이블이라고 하니까 이거 틀린 거죠. 자, 4번. 한 테이블 내에서 연관된 컬럼은 없으나 조인을 해야 한다. 2번에 같은 말이죠. 그래서 틀리다. 라는 거. 한 테이블이든 두 테이블이든 연관된 컬럼이 있어야 조인을 하겠죠. 자, 26번. 아래는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끼리 묶인 것은 1번부터 볼게요. 가부터. 서브 쿼리는 단일행, 하나의 결과만 나오는 서브 쿼리. 복수행, 여러 로우가 나오는 서브 쿼리의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서브 쿼리는 단일행 또는 복수행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단일행과 복수행, 서브 비교 연산자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서브 쿼리는 셀렉트절, 프롬절, 웨어절, 해빙절, 오더바이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서브 쿼리의 결과가 복수행을 반환하는 경우에, 여러 행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꼴이나 뭐 크거나 작거나 같다와 연산자와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얘네랑 사용하려면 얘네는 단일행 서브 쿼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연관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가 메인 쿼리의 컬럼을 불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서브 쿼리다. 연관이니까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에 상호작용이 돼야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컬럼, 여러 컬럼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의 결과로 여러 개의 컬럼이 반환되어 메인 쿼리의 결과와 동시에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라클 및 SQL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서브 쿼리가 있는데, 자, 가로 열고 웨어절에 셀렉트 하는데 셀렉트에 여러 컬럼이 나오는 거예요. 콜 1, 콜 2 뭐 이렇게 나오고 from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이런 컬럼을 비교하는 거예요. 는 메인 쿼리의 콜 1과 콜 2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데 이건 오라클에선 되는데 MS SQL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이것도 틀린 말. 그래서 가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이걸로 SQL을 작성을 한 거예요.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쿼리는 요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내려온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씩 볼게요. 답을 가리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거예요. 얘는 1대 n, 회원도 1대 n이에요. 자, 어떤 이벤트에 어떤 회원들에 대한 메일을 발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이벤트에서 A라는 사람이 응모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보내고, 그 사람이 B도 응모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보낸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이벤트 시작 일자가 2021년 10월 1일과 같거나 큰 이벤트를, 자, 같거나 큰 이벤트를 대상으로 이메일이 발송된 기록이 있는 모든 회원을 추출하는 거다. 자, 이 날짜보다 같거나 큰, 그죠? 같거나 가장 바르게 설명한 거죠. 큰 이벤트에 대해서, 자,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발송을 하는 건데, 보죠. having count. 카운트가, 네, 그룹 바이가 없죠. 자, 일단은 모든 회원을 추출하는 거다. 모든 회원은 아니죠. 이벤트의 어떤 횟수를 지금 해빙으로 걸러내고 있어요. 자, 어떤 이벤트 시작 일자가 얘보다 큰 이벤트에 어떤 카운트가 몇 개 있는지 세고 그 카운트만큼
그걸 출력을 하는 그런 쿼리예요. 그래서 모든 회원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그리고 B를 제거하고 B,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A의 EXIST 연산자를 in으로 변경을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자, 이 B를 제거를 하면 조인에 풀리겠죠. 조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얘는 안 되는 거고, 조인이 풀리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자, C. 이 C 파트는 이벤트 시작 일자가 2021년 10월 1일과 같거나 큰 이벤트 건수와 그 기준으로 회원별 이메일 발송 건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 C는 이벤트 시작 일자가 이만큼인데 그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원별 이메일 발송 건수, 회원별 이메일을 몇 건을 발송을 했는지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지금 그룹 바이가 밑에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카운트. 그리고 4번 그룹 바이 및 집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해빙절을 사용했으므로, 자, 실행이 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꼭 발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룹 바이를 꼭 써야 해빙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3번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날짜보다 시작 일자가 같거나 큰 이벤트 건수, 이 이벤트 건수를 여기서 구하는 거죠. 건수를 구해가지고 이 이벤트들 기준으로 회원별 이메일 발송 건수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서브 쿼리 안에 있는 해빙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건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 이벤트와 메일 발송 일자를 조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인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발송한 그런 이력이 있는 회원들만 출력을 하는 EXIST 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중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단일행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가 한 건 이하인 서브 쿼리이다. 맞죠? 비교 연산자는 in 또는 o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비교 연산자는 아까 단일행 서브 쿼리일 때는 크거나 같다, 뭐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다중행 서브 쿼리 비교 연산자는 단일행 서브 쿼리의 비교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중행 서브 쿼리의 비교 연산자는 단일행 서브 쿼리의 비교 연산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n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뒤에 하나의 건수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서브 쿼리에서. 그리고 연관 서브 쿼리는 항상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는 게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게 아니라 메인 쿼리에서 값을 받기도 합니다.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가 받아야겠죠. 대다수의 서브 쿼리는. 그리고 서브 쿼리는 항상 메인 쿼리에서 읽혀진 데이터에 대해서 서브 쿼리에서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된다.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항상 메인 쿼리에서 읽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서브 쿼리에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서브 쿼리에 대한 메인 쿼리에서 값을 받아서 또는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서브 쿼리에서 그 조건이 맞는지를 메인 쿼리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9번.
자, 이제 뷰에 대한 문제인데, 자, 다음 중 아래 테이블에 대한 뷰 생성. 자,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뷰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조회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create view v 언더바 tbl이라는 걸 만드는데, 자, 다음과 같은 쿼리 as 다음과 같은 쿼리로 만들어라. 콜 1의 값이 c인 거, 콜 1의 값이 c인 거, 얘네들이죠. 얘네들에 대한 값. 그러니까 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데, 이만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콜 2의 값이 10보다 큰 거. 자, 여기에서 콜 2의 값이 10보다 큰 애는 얘밖에 없죠. 얘와, 그리고 콜 1이 c인 거. 다 c니까. 얘. 그럼 얘가 선택이 된 거죠. 얘에 썸을 해라. 콜 2를. 20밖에 없으니까 썸하면 20이 나오겠죠. 네, 결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뷰라든가 어떤 쿼리를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또 실행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인라인 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0번 문제. 이건 좀 테이블 데이터가 크죠? 클 때는 일단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갈 값을, 어떤 값을 구해라. 이런 게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니까 커스트 아이디가 나왔고요. 그리고 먼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카운트, 토탈 카운트가 나왔고, 어마운트가 나왔어요. 자, 어찌됐건 무슨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by hist라는 테이블에서, 자,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얘를 그룹 바이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으면 뭐, 여기에는 뭐 큐브라든가 아니면 롤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룹핑 셋이라든가 세츠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갈 텐데, 이 중에서 지금 커스트 아이디와 먼스가 나오고 그 외에는 지금 이런 썸이나 카운트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 가지고 뭘 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커스트 아이디와 먼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먼스를 보니까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먼스 가지고 뭔가 집계를 구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먼스만으로. 그랬을 때는 큐브는 일단 아니죠. 큐브는 조합 가능한 모든 집계를 다 구해주니까. 그리고 얘를 보면 이젠 롤업이 가장 유력한데, 보니까 A 앞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로, 커스트 아이디와 먼스가 다 나오고 커스트 아이디로 어떤 합계가 나오죠. 그리고 또 커스트 아이디로 합계가 나오고 또 커스트 아이디로 합계가 나오고 제일 끝에 전체 합계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롤업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 큐브는 여기에도 막 빠진 값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빠진 값이 막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롤업이 정답이라는 거. 이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고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안 보더라도. 네. 그래서 큐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과가, 그리고 롤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룹핑 셋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 결과를 좀 어떤 특징을 눈에 익히시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아래와 같이 추천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추천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이 쿼리를 실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를 찾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프롬절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프롬절에서 보니까 추천 경로, 추천인, 비추천인, 추천 점수, 이 4개를 출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로우넘 어떤 번호를 매기는 거죠. 번호를 매기는 건데, 오버
오버 뒤에가 중요하죠. 로우넘이나 아니면 뭐 썸 오버라든가 이런 윈도우 함수들은 파티션 바이와 오더 바이가 있어요. 여기 둘 다 들어가 있네요. 주로 하나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파티션 바이는 로우넘은 일단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 2, 3, 1, 2, 3 이렇게 매기는데, 파티션 바이는 이 추천 경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추천 경로가 같은 애들 안에서 번호가 사이클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안에서 번호가 1, 2가 나올 거고, 이벤트에서 1, 2가 나오고, 홈페이지에서 1, 2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SNS가 5개가 있으면 1, 2, 3, 4, 5까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번호가 돈 사이클 한다는 거고, 오더바이는 그 번호를 매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추천 점수를 내림차순 정렬해서 번호를 매겨라. 그럼 추천 점수에서 SNS 안에서는 얘가 추천 점수가 높으니까 얘가 1, 그 다음에 2. 이벤트에서는 얘가 1, 2, 1, 2 이렇게 매겨지겠죠. 로우넘이. 그런데 이 안에서 웨어절, 이게 서브컬이죠. 서브컬이 바깥에서 보니까 이 로우넘이 1인 것만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개만 출력이 되겠죠. 얘랑 얘랑 얘. 3개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다 출력된 얘 아니고, 그리고 얘 한 줄 출력된 얘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얘 아니면 얘겠죠, 정답은. 얘 아니면 얘인데, 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값이 맞는지 봐야겠죠. 1번 SNS에서는 이순신이 출력이 돼야 돼요. 추천이네. 근데 여기선 나한일이 출력됐죠. 얘가 일단 아니네. 그리고 이벤트에선 정치인이 아니라 홍길동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인 나왔죠. 얘가 아니고, 홍길동 맞고. 얘는 홍두깨가 나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프롬절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가. 시험지 옆에다가 써보시면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PLSQL 문제가 나왔어요. PLSQL에 대한, 보통 PLSQL 문제는 뭐 중간에 뭐 어떤 뭘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잘.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이나 어떤 그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자, 부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부적절한 것은. 자, 1번은 변수와 상수 등을 이용해서 일반 SQL 문장을 실행할 때 웨어절의 조건으로 대입할 수 없다. 이럴 수 없으면 PLSQL을 쓸 수가 없어요. 예. 다 이런 거 하려고 쓰는 거라서. 예. 이게 틀렸네요. 부적절하네요. 자, 프로시저, 유저 디파인 펑션, 트리거 등의 객체를 PLSQL로 작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3가지 PLSQL 객체들이죠. 그리고 PLSQL로 작성된 프로시저, 디파인 펑션 등은 전체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된다. 예. 이 안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도 트랜잭션을 구분하고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잠깐 트랜잭션이란 커밋과 롤백을 만날 때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네. 그리고 프로시저 내부에 작성된 절차적 코드, 그러니까 PLSQL 절차적 코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하기 때문이에요.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이 절차적 코드는 PLSQL 엔진이 처리를 하고, 일반적인 SQL 문장은 SQL 실행기가 처리한다. 네. 자, 33번 문제. 아래는 임시부서 temp depth라는 테이블로부터 depth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러니까 어떤 임시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유효한 값들을 depth 테이블에다가 삽입하는, 입력하는 PLSQL 문장인데, 부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부터 부서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롤백을 불가능하도록 삭제를 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롤백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한다. 자, 롤백이 그러면 가능하도록 삭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롤백이 가능하게 삭제하는 건 딜리트 같은 건 롤백이 되죠. 딜리트 뭐뭐뭐 하고 나서 다시 롤백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려고 하면은 밑에 보기를 보니까 딜리트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아니겠죠. 롤백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보니까 트렁케이트 테이블이 되겠어요. 트렁케이트 테이블. 트렁케이트 테이블. 요거 두 개가 정답인 것 같고 얘도 정답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트렁케이트 테이블. 트렁케이트는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을 드랍하고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롤백이 불가능한 거예요. 드랍 앤 크리에이트는 DDL이잖아요. 이미 커밋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밋이 불가능한 데이터 삭제는 트렁케이트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트렁케이트 명령어를 PL/SQL 안에서 실행을 할 때는 딜리트와 같으면은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딜리트가 되지만 트렁케이트 같은 DDL 문장을 이 PL/SQL 안에서 실행을 할 때는 execute immediate라는 명령어랑 함께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냥 execute가 아니라 execute immediate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중 절차형 SQL 모듈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거. 자, 저장형 프로시저는 SQL, 자, 부적절한 거죠. SQL을 로직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는 명령문의 집합을 의미한다. 자, 어떤 프로시저는 SQL 로직을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저장해 놓는 집합이라 그랬죠. 명령문의 집합.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사용자 정의함수를 사용한다. 무결성과 일관성은 사용자 정의함수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가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과 일관성은 뭐죠? 트랜잭션이 지켜주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트리거 3번 트리거는 특정한 테이블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DML이 시행됐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동작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맞습니다. 트리거는 어떤 테이블에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생겼을 때, 인업델이 생겼을 때 다른 테이블에다가 어떤 명령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데이터를 넣던지 빼던지 하는. 그러니까 3번은 맞고요. 저장형 프로시저, 저장형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는 독단적으로 실행되기도 하지만 맞아요. 다른 SQL 문을 통하여 호출될 수도 있고요. 그 결과를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1이 들어가면 100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0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 리턴값이 항상 있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SQL 최적화 기본 원리. 사실 이 최적화 기본 원리는 문제에 요즘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아래 실행 계획의 순서에 맞게 A, B, C에다가 몇 번부터 실행이 되는지를 쓰라는 거죠. 자, 뭐죠? 이거 그 실행 계획이죠. 실행 계획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가장 안에 있는 것부터 실행돼요. 이게 지금 요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죠. 지금 총 3단계죠. 그럼 여기서부터 얘 실행되고 3번 실행되고 그리고 4번 실행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가는 거예요. 2번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안에 있는 거 6번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3, 4, 2가 되겠고요. 자, 다음 중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거 오늘 많이 나오네요. 자, 부적절한 거를 찾아볼게요. 실행 계획은 SQL 처리를 위한 실행 절차와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실행 계획은 조인 방법, 조인 순서도 표현되지만
액세스 기법은 표현되지 않는다. 액세스 기법도 표현이 됩니다. 네, 이게 틀렸네요. 어떻게 읽는지, 랜덤 액세스를 하는지 아니면 인덱스 스캔을 하는지 다 표현이 됩니다. 동일한 SQL문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이 달라도 실행 결과는 동일하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SQL문은 항상 같은 결과로 출력이 됩니다. CBO, Cost Based Optimization은 실행 계획에는 단계별 예상 비용 및 건수 등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거, 맞는 거 3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읽는 경우에는 인덱스가 거의 불필요하다. 뭐 거의가 아니라 불필요합니다. 네, 전체를 다 읽을 거면 풀 스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는 조회, 삽입, 삭제, 셀렉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의 연산 속도를 저하시킨다. 맞습니다. 테이블에도 자 테이블이 있으면 인덱스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테이블 같은 거예요. 여기도 데이터가 더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 바꾸면 여기 가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바꾸면 얘도 바꿔야 된다. 맞고요. 그래서 속도를 저하시키는 거죠. 비트리 인덱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요한 인덱스 구조이다. 예,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모든 인덱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입력하는 게, 삽입하는 게 속도를 저하시키는 건데 그냥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데이터 뭐 1억 건이면 1억 건, 2억 건이면 2억 건 다 집어넣고 인덱스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8번. 다음 중 아래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인덱스는 데이터 조회 목적에는 효과적이지만 인업될 작업에는 오히려 많은 부하를 줄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한 데이터 조회는 항상 테이블 전체 스캔보다 빠른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인덱스 스캔이 아니라 그냥 풀 스캔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의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오라클의 IoT와 매우 유사하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좀 더 복잡하게 막 클러스터가 뭐고 뭐 이렇게 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안에서. 그리고 인덱스는 인서트와 딜리트 작업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작업에도 항상 부하를 미친다. 업데이트에서는 부하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덱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C라는 컬럼이 있는데 A라는 컬럼으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B라는 테이블에 B라는 컬럼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인덱스를 건들지 않으니까 만지지 않으니까 부하를 항상은 아니죠. 인덱스에도 포함된 컬럼의 업데이트 작업을 할 때는 부하를 미친다가 맞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 인덱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들의 순서는 SQL 성능과 실행 성능과 관계없다.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들의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덱스를 만들 때. 가장 앞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셀렉티비티가 높은 애들을 앞에다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EXIST를 사용한 SQL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인 기법은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거는 사실 아마 공부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자, EXIST라는 거는 일종의 이젠 DB 안에서는 조인과 같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수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는 네스티드 룹 세미 조인이라는 이 조인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100% 얘가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많거나 이러면은 뭐 해시 세미 조인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인덱스 구조를 봤을 때
PK depth라는 건 depth NO로 돼 있고 EMP 테이블에서는 EMP NO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덱스가 depth NO로 만들어져 있고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는 해시 조인이라기보다는 이 데이터의 크기나 이런 걸 예상을 했을 때는 네스티드 룹 세미 조인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까지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걸 더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40번은 해싱 기법을 이용해서 조인을 하는 해시 조인. 해시 조인은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조인을 할 때 해시라는 영역에서 이제 조인을 하는 건데 한쪽 테이블이 주 메모리에 가용 메모리에 담길 정도로 그러니까 오라클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한쪽 테이블이 다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작고 해시 키 속성의 중복값이 적을 때 그러니까 유니크 할 때 효과적이다. 왜냐면 이 해시는 중간에서 해시 영역에서 데이터를 다 같이 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해시 조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거. 자, 유니크 인덱스를 활용해서 수행 시간이 적게 걸리는 소량 테이블을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경우. 일단 조금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자연 조인 시 드라이빙 집합 쪽으로 자, 드라이빙 집합은 드라이빙 테이블을 얘기하는 건데 앞에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예요. 프롬절에서 조인 액세스량이 많아서 랜덤 액세스 부하가 심할 때 자, 조인이 액세스가 많아서 랜덤 액세스 부하가 심할 때 그러니까 이 조인을 할 때 어떤 한 조건이 갔을 때 이 검색할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네스티드 룹 조인 같은 걸 쓰시면 안 되고 해시 조인을 써야 돼요. 이거는 해시 조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맞다는 거죠, 얘는. 그리고 소트 머지 조인을 하기에는 두 테이블이 너무 커서 소트 부하가 심할 때. 소트 머지 조인은 뭐냐면 데이터를 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억 건이 있으면 한 10건이 있으면 금방 정렬하겠지만 1억 건, 2억 건이 있는 테이블 다 정렬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해시 조인을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조인 컬럼에 적당한 인덱스가 없어서 자연 조인이 비효율적일 때.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인덱스가 있다는 거는 사실 정렬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대량의 데이터를 온라인 조회하는 경우 해시 조인이 유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4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뭐,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한 7, 80% 이상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다음 주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금요일 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열정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걸 보셨으면 충분히 앞으로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쪽집게 특강은 이제 듣지 않으시도록 이번에 시험 열심히 잘 보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